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제 시니어 창업을 할 때 자영업 창업을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 창업을 할 때 기술 창업을 한다면 어떤 점들이 키포인트가 되고 고려 요소가 되겠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창업과는 다른데요. 기술이 주체가 돼서 혁신적인 기술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서 탑재되어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수요를 일으키거나 또는 판매가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기술을 모태로 해서 급속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을 모델로 해서 하는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창업은 이 기술 창업을 제외한 도소매업과 일반 서비스, 생계형 수상 공인 등을 다 모두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있고 소상공인이 기술 창업이라는 건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흔히 창업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의 3요소는 창업을 하는 주체인 내가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는 창업을 하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대상에는 시장이라는 개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세 번째는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있고 사업화 아이템이 있고 그걸 추진할 내가 있으면 창업의 3요소입니다. 하지만 기술 창업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플러스 기술이 더 들어갑니다. 즉 내가 있고 창업은 사업 대상이 있으며 돈도 있지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보태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더 가지고 있을 때 이걸 기술 창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기술 창업은 또 하나의 특징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이 기술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상공인 창업자가 자영업을 창업한다면 일단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내 돈을 가지고 건물을 얻거나 임차를 하거나 할 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이나 기술 창업은 내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가 개발한 기술이 있다면 이 기술을 담보로, 이 기술을 보증을 서서 이 기술을 담보로 현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유동화,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다른 거겠죠. 그리고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유무, 또 기술이 권리성, 경제적 권리로 활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어할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방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술인지 유무, 그리고 유사한 기술보다 더 경쟁 우위에 있는지 유무, 또 이 기술이 단순하게 해당 기술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큰 제품, 더 많은 제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의 확장성의 유무, 또 이 기술을 도입할 때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내용 등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이 모든 것들이 기술의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소상공인이 창업하는 기술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술의 보유성, 권리성, 우위성, 확장성 등등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기술의 보유하고 권리성까지를 다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 혁신형 스타트업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기술을 내가 도입해서 내가 개발한 기술은 아니지만 남의 기술을 도입하거나 또 기술 자체를 막 활용해서 무엇인가 뛰어난 제품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기술적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기술을 활용하고 도입하고 확장한다. 그럼 기술 중심의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을 단순하게 활용해서 나의 영업과 나의 판매와 그리고 나의 홍보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딱 경계가 있어서 딱 법률적으로 구분되는 경계는 아니지만 통상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스타트업과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차이가 무엇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면요. 기술 창업이라는 건 소상공인형 기술 창업과 스타트업 기술 창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상공인 기술 창업은 기술을 활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을 활용해서 판매해서 얻는 그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스타트업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더 어려운 기술, 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 발전하는 그런 기술의 성장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소상공인형 기술 창업은 기술의 즉시성, 즉 이 기술이 발현돼서 무엇인가가 즉시 활용 가능해야 되는 반면에 스타트업들은 이 기술이 권리를 확보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 기술을 침해할 수 있는지 유무, 또 이 기술이 지속적으로 다른 기술과 연결되어서 발전돼 나갈 수 있는가 유무가 중요합니다. 소상공인형 기술 창업은 사업의 현재까지 기술이 적용되건 어쨌건 이 기술이 즉시 팔려가지고 제품에 활용돼서 팔려서 나한테 현금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되는 반면에 스타트업들은 이 기술이 적용되어서 몇 년 동안의 시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인증을 거쳐서 결국은 양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판매될 때까지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히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성장 가치, 장래성의 가치, 미래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형 기술 창업은 제품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계속 수익을 만들고 그걸로 원재료를 사고 또 판매하고 즉시성과 비슷한 개념인데 제품의 판매가 기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반면에요. 스타트업들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금을 조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투자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술을 통해서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다. 또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것이 적용되면 어떠한 기술의 가치가 생긴다. 이 자체를 가지고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서 그리고 돈을 그 중요한 수단으로 돈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 기술 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앱 자체를 개발해 가지고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스타트업. 근데 앱 자체를 개발할 능력은 없고 적당한 아이템을 찾아서 홍보하거나 고객을 관리하는데 그냥 앱을 활용하면 그거는 소상공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창업은 다른 사업 계획서와 달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독특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통상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 라인 캔버스라는 걸 통해서 사업이 갖고 있는 9가지 구성 요소가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 창업 이란 스마트 창업에 대한 부분의 강의로 보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창업의 핵심은 도대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고객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고객이 그 불편함이 해결되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고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적 방법으로서 종래에 없었던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 거죠. 솔루션으로서 활용되는 거죠. 이 솔루션으로서 이 기술이 활용된다면 결국 불편함을 해소한 그리고 불편함의 정도가 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질 정도에 이르렀던 이 고객이 불편함을 해결한 자에게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그런 논리적인 맥락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를 끊임없이 점검하려 합니다. 때문에 린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기술 사업화를 검증하는 방법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는 처음에 아이디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다 막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그 문제가 정확히 우리의 잠재 고객이라는 사람이 느끼는 문제가 맞는지 그분들이 있는 건 맞는지 두 번째는 그분들한테 문제를 듣고 개발한 기술이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주면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이거 해결된 게 맞는가요? 이런 기술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나요? 라는 솔루션과 제품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 MVP라는 미니멀 바이블 프로덕트라는 어떤 최소 존속 제품을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시제품이 제품 인증을 다 겪게 되면 양산을 통해서 시장에 출시해야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 창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점검, 기술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제조 가능성에 대한 점검, 제조 가능성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OEM을 주는 가능성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돈을 조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공적 부분에 대한 투자, 또 민간 부분에 대한 투자까지를 모두 설계하는 그리고 자금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투입되어야 되는가는 자금 조달의 시기까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모두 겪게 되는 다소 소상공인의 어떤 창업보다는
좀 더 정교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제가 강의를 했던 어떤 스마트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 창업 부분을 참고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자영업 창업과 기술 창업 이외에 그럼 다른 형태의 창업은 없는지를 한 번씩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